이곳은 산부인과 수술실. 나와 아내는 서로 아닌 척하고 있지만 좀 떨린다. 아니야, 얼굴 촬영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예쁜데 아내 윤선아, 그리고 나 변희철. 우리는 결혼 5년 차 부부다. 아, 긴장돼. 배 아파. 우리는 아기를 갖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 지금 조이면 정년. 긴장 풀어. 잠깐만 참으면 돼. 아내의 자궁과 나팔관을 검사하는 것인데 임신이 가능한지 크기와 형태를 보는 것이다. 여기 가운데 삼각형 까맣게 보이는 거 있죠? 네. 이게 자궁이거든요. 예, 이거 빼드려요. 잘했습니다. 아이, 고생했어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검사를 받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선아의 키는 120cm, 엄지공지라 불리는 작은 체구. 임신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내 차례. 아이는 여자 혼자 갖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제가 또 신체 검사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고환도 만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관도 만져봐야 되고요. 음낭 쪽에 문제가 없는지 예. 제가 좀 봐드릴 겁니다. 좀 쑥스럽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네. 바지에 한번 속옷을 좀 무릎 정도까지 내려보세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올리시고요. 이거 참 꽤나 민망한 일이다. 내리시고요. 끝났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또 웃음이 터진 선아.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안쓰러워서요. 이렇게 우리는 아기를 갖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는데 결혼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내가 또 이제 엄마라는 또 그런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해. 모르겠어. 아직 닥치지가 않아서 실감은 안 나지만 간절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처음 병원에 간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다. 안 힘들어? 난 힘든데.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진찰 전 먼저 상담을 했다. 불임에 대한 검사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임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결혼한 지 5년.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임신을 해본 적 없는 우리. 결혼하시고 나서 피임을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예. 안 했어. 제가 가끔 했어요. 여기서 피임이라고 하는 건 배란이를 피했다든지 지뢰 사정을 했다든지 뭐 그게 다 피임에 속합니다. 그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뢰사죠. 아기를 가지 않으시라고. 선뜻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 그러나 불임 검사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라는데 그다음에 잠자리 하실 때는 뭐 통증 같은 건 없으시고요. 특별히. 뭐 아파서 못하겠다 그런 건 없으시고요. 저희가 1급 장애인인 아내는 단순히 키가 작고 체구가 작은 것만이 아니다. 선아의 척추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S자로 휘어있고 허벅지뼈 역시 심하게 굽어져 있다. 타고난 병으로 뼈가 부러지고 다시 붓기를 수없이 반복한 결과다. 선아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병은 골형성 부전증, 뼈가 달걀 껍데기처럼 쉽게 부서지는 희귀 질환이다. 선아는 문소리에 놀라 뼈가 부러지고 살짝 부딪혀도 다리가 골절됐다. 사춘기까지 60번도 넘게 뼈가 부러졌다. 그 탓에 키도 제대로 크지 못했다. 여기
원래 컴플렉스랑 반팔도 안 입거든요, 여름에. 이거는 쇠를 댄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뼈가 부러지면은 반듯하게 안 붙어요. 조금씩 이렇게 삐뚤게 붙는데 그냥 하도 골절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뼈가 S자를 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등분을 나눠서 각도를 맞춰서 뼈를 조각내고 다시 잇는 수술 끝에 바로 설 수 있게 됐지만 또 언제 부러질지 안심할 수 없다. 팔은 뼈가 너무 가는 탓에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몸팔이 완전히 펴지가 않네요? 네. 그렇게 선아의 병이 유전될 확률은 50%. 그런데 우리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골 형성 부전증이 없는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내에서 성공한 경우는 단 한 사례. 선아와 나는 그 방법을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인간의 유전자는 3만여 개. 먼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찾아내고 그 돌연변이가 없는 수정란으로 시험관 아기를 시도한다. 무엇보다 돌연변이의 위치를 찾는 것이 관건. 소요되는 시간만 한 달 이상, 찾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함께 산 지 5년. 그래도 선아와 나의 집은 여전히 신혼집 같다. (15평짜리) 작은 원룸이지만 선아가 집안 곳곳을 아기자기 꾸며놓은 덕분이다. 계란 후라이 하나도 평범하지가 않다. 사실 싱크대에 서서 요리를 하는 게 아내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아내는 날마다 몇 시간씩 밥 짓는 일에 열심이다. 또 하나의 가족 꼼지. 내가 출근을 하면 혼자 있는 선아를 위해 얼마 전 입양을 했다. 너 혼자 가르쳐줘? 나는 퇴근하면 늘 집으로 달려온다. 왔어? 범범아. 왜 이렇게 조용해? 어제 내가 너무 이 음식에 집중을 했다. 아유. 꼼지야, 이렇게 조용해. 아유. 내가 무릎을 굽히면 엄지공주와 나는 딱 맞는 커플. 아 힘들어. 힘들어? 덥지? 응? 응. 후덥하네 집안이. 이거 뭐요? 어? 예쁘지? 저번에 망쳤잖아 한번. 아 이거 또 했어? 예쁘지? 김치볶음밥, 아내의 단골 메뉴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이거 만들었어? 꼼지랑 놀고 음악 듣고 응. 빨래하고 빨래 개고. 응? 밥 맛있어. 맛있다는 말만 몇 번째 하냐. 맛있는데 응. 근데 거기까지. 퇴근할 때 되니까 눈이 빨개진 거야.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는 내 담당이다. 선아의 키에 맞춰 받침을 놓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해야 하지만 이 정도 불편하며 아내에 견줄 게 못 된다. 더욱이 근사한 보너스가 있다. 자, 두 번째. 이거 진짜 지켜야겠네. 진짜 도움. 밝은 표정으로 근무하라. 상사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도와라. 부탁하지 않았는데 먼저 도와라. 이 목소리가 낯익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예쁜 사람도 없다. 아우. 선아는 작년 11월까지 2년이 넘게 KBS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DJ였다. 소멸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피해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니까 참 안타깝네요. DJ는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어렸을 때 아나운서나 뭐 TV에 나온 리포터 보면 예쁘다 이런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다 조건이 신체 건강한 남녀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내가 깰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때 알게 된 게 대리만족으로 인터넷 방송이란 걸 했거든요. 대학 시절 선아는 웹사이트를 통해 노래를 들려주고 사연을 읽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집에서 혼자 하는 아마추어 수준이었지만 인기가 좋았다. 그때 솜씨를 바탕으로 선아는 몇 년 후 장애인 방송인 대회의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선아는 재치도 있고 노래도 잘 불렀다. 그녀 방송의 골수 팬이었던 나는 용기를 내어 데이트를 신청했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조르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이 허락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 뭐 한번 만나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집사람이 대전에 있는 건 알았으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아픈데 보고 놀라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 그러느냐. 난 뭐 별로 상관 안 한다. 그냥 만나서 밥이랑 한 끼 먹자. 그러고서는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만난 거죠. 솔직히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당황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나는 예쁘고 애교 많은 선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후 주말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강릉에서 대전까지 달려갔다. 3개월 후 나는 선아에게 청혼을 했다. 사람의 분류를 남자, 여자, 장애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조차도 세상에. 그랬는데 저한테 예쁘다고 해주고 사랑스럽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도 해주고 아 나도 여자구나. 나도 한 남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좀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아의 부모님도 내가 그녀에게 상처만 주고 떠날 거라고 반대를 하셨다. 그때 선아의 나이 24, 어른들의 걱정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떻게 내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대전에서 자라 다 크도록 바다를 보지 못했다는 선아. 나는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선아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었다. 나도 낚싯대 하나 사줘. 낚싯대. 나 같은 미녀를 월척하는데 뭘 또 나쁜 거야? 그런데 그날 선아는 바다에 몸을 담그려고도 안 했다. 다리를 내놓기가 부끄러워서였다. 나는 그녀를 안고 바다로 들어갔다. 파도에 몸을 실으며 선아는 참 행복해했고 나도 행복했다. 더 이상 그녀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었다. 집사람이 해수욕장에 파도를 처음 맞으면서 온몸으로 파도를 처음 맞으면서 웃는 그 얼굴이 제가 사진으로 한 장 찍어놓은 것도 있지만 그게 너무 예뻤어요. 그 후 선아와 나는 이곳 주문진에서 살림을 시작했다. 부모님의 허락은 끝내 받지 못했다.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것은 2005년. 부부가 된 지 3년 후였다. 정말 꿈만 같던 순간 내 앞에 선 어여쁜 나의 신부에게 그 벅찬 마음을 고스란히 바치고 싶었다. 결혼식에는 양가 어른들도 모두 참석을 하셨다. 3년간 변함없는 우리의 사랑에 부모님들도 결국 마음을 열고 축복을 해주신 것이다. 진짜 예쁘네. 또 한 번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까? 되게 조그맣다. 와. 며칠 됐어요?
한 달이요. 아, 딱 한 달 한 차요. 달? 예. 1.8kg. 요즘 선아는 아기만 보면 아예 눈을 떼지 못한다. 저거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예쁘다. 얘가 큰 애예요. 되게 만지고 싶은데 만질 수 이렇게 신생을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어. 우리 애기들이 다 시아바라기 때부터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저기 엄마예요. 네, 여러 번. 많이 주면 네. 몇 번 만에 4번이요? 빨리 드시게 하죠. 네, 그쵸. 아니, 뭐, 빨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네, 늦은 것도 아니고. 그 애기 빠지면 금방 생기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갑자기 되게 궁금해지네. 우리 합작품 그치?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더 보호해주고 싶은데. 됐어. 다양한 검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됐다. 임신을 위한 진단이다 보니 다소 쑥스러운 검사들도 있다. 잠깐만요. 아동대로요. 병수 뭘 하던 대로. 여기서 들켰잖아. 뭘. 못 말리는 선아의 장난기. 이번에는 정액 채취 검사. 정액 채취는 이 어두운 방에서 혼자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기를 갖는데 내 정자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아내의 짓궂은 농담은 내 민망함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다. 쑥스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쩌면 나를 안 만났으면 안 해도 될 검사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서둘러 검사를 마치고 나왔다. 해줘야지. 빨리 가자.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냥. 괜히 안 해도 될 거를 창피하게. 아무래도 여전히 쑥스러운 나. 까지 올라가고. 선아에게는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검사들이 실시됐다. 폐기능 검사, 심장 진단 등 작은 체구의 아내가 만사까지 임신을 지탱할 수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검사가 진행되면서 나는 겁이 났다. 손을 배에서 내려주세요. 단 하루라도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은 아내였다. 힘을 빼야 되는데. 아, 힘 빼. 흰 허리의 작은 몸짓. 만약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지면 얼마나 낙담할까? 잘했습니다. 아이 고생했어요. 검사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아파하는데 아기가 제대로 들어설 공간은 있는 걸까? 이상이 있으면 우리 예정대로 못 하는데. 날 고생했어요. 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자궁 삼각형이고요. 뭐 자궁에 아무 이상 없고요. 뭐 혹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여기 하얀 선 이렇게 보이죠. 예. 이게 이제 나팔관. 아주 지극히 정상이죠. 이 집 공간도 문제 없대. 고생하셨습니다. 내심 걱정했었거든요. 이상 있으면 다 애기도 못 갖고 되게 실망이 많이 클 것 같은데 다행히 정상이라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한테도 정상인 곳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자궁 모양이 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나팔관이 이 유전자 검사가 중요한데요. 이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가 발견이 돼야지 그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나왔거든요. 돌연변이 네. 부위를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아미노 선아의 병, 골 형성 부전증은 뼈를 형성하는 단백질 중 아미노산 유전자 하나가 변이 되면서 생긴 것이다. 여기는 정상으로 나왔어요. ACC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가. 네. 근데 윤서영 씨 경우는 여기서 N으로 나왔죠. 아, 이게 아니고 빨간 게 이렇게 하나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돌연변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돌연변이가 딱 나온 경우에는 예방할 수 있죠. 그게 제일 다행인 거네. 네, 그렇죠. 이게 제일 관건이었어요. 정말 의학의 기술이 사람을 정말 살렸다 놨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단 지금까지는 좋네. 이제 나만 좋으면 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는 내 차례. 선아는 다른 모든 검사에서 합격점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얼굴에 긴장이 없나? 긴장이 없나?
결국 알고 계시죠?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들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긴장하면 잠을 자고 있고요. 창피해. 흘렀어. 왜? 아무 이상 없는데. 일단 난 이상 없대잖아. 나도 이상 없어. 걱정하지 마. 약 드시는 거 있다고는 큰 소리를 쳤지만 여간 긴장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냐고. 설마 혹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검사가 아주 좋게 나오셨어요. 네, 아주 네, 표정 봐야지. 만점, 아유, 표정. 만점이라고 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엄청 긴장하고 이 사람 결과가 좋게 나와서 아, 좋으세요. 예. 정자 상태도 아주 좋으시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불임 관련 혈액 검사도 아주 좋으셔서 예, 고맙습니다. 그럼 그렇지. 천만다행. 뭐 먹을까? 어? 맛있는 거 먹어야 돼. 특별히 드세요. 기분이 갑자기 그래요? 한정이라. 얼굴이 달라붙네. 자, 축배를 들러가자. 진짜. 마음으로는 벌써 엄마 아빠가 된 선아와 나. 아기에게 줄 첫 번째 선물도 샀다. 여기 애기 둘 키우겠네. 아 왜? 그러면 여기 등 내가 뺏기는 건가? 어? 여기 등 내가 뺏기는 거야? 애기는 앞으로 메고 등으로는 동공이 메고. 앞에는 애기 매고 뒤에는 나 맨다고? 그럼. 하나죠? 그 후 열흘 동안 선아에게는 배란을 촉진하는 주사가 투여됐다. 한 번에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한 것. 때때로 미열이나 복통이 있기도 했지만 아내는 잘 견뎠다. 우리 애기는 나처럼 삑사리 나면 안 되는데 봐. 괜찮아. 무엇보다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3월 5일) 시험관 아기를 위한 본격적인 시술을 시작했다.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자. 후딱 하고 나와. 맨 먼저 선아의 난자 채취가 진행됐다. 어려서부터 몸 곳곳의 뼈를 조각내고 다시 잇는 대수술을 몇 번이고 받아온 아내. 여기 갈고리 어때? 그러나 아무리 수술을 해도 소원처럼 키가 크거나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엄마가 되기 위해 그녀가 다시 수술대 위에 누웠다. 이번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크게 해보세요. 어지러워질 거예요. 난자 채취는 질 초음파를 이용해서 난소에서 직접 이루어진다. 시험관 아기를 성공하려면 보통 한 번에 10개에서 15개의 난자가 필요한데 선아는 더 많은 수가 필요하다. 돌연변이 유전자가 없는 것만 골라서 임신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옵니다. 채취된 난자는 상태를 확인 후 배양된다. 두 번째 하나 나왔습니다. 이날 선아에게서 얻은 난자는 모두 11개, 예상보다 적은 숫자였다. 아 부인이요? 윤선아요. 예. 뒤에 보이는 1번 방에서 정액 채취해주세요. 예. 이제 내 차례였다. 내가 채취한 정액 역시 실험실로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몇 번의 분리 작업을 거쳤다. 1억 마리 이상의 정자 중 가장 운동이 활발하고
건강한 것들을 추리기 위한 것이다. 선별된 정자들은 일정한 온도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 박스에 담겨 체외 수정실로 이동된다. 하나 빼놓고는 다 같이 그잖아. 이곳에서는 현미경을 통한 인공 수정이 이루어진다. 먼저 가는 유리관으로 정자 한 마리를 빨아들이는데 이렇게 니들 안에다가 정자가 한 마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가서 난자에다 같이 넣어요. 이 유리관을 통해 정자는 난자 안에 직접 주입됐다. 마취 하시고 나서 제가 할게요. 선아가 아팠다. 잠깐만요. 제가 마취에서 깨면서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하더니 토하기까지 한다. 있으니까요. 하시고 제가 혈압을 한 번만 더 재봐드릴게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 네, 혈압 다시 올라갔거든요. 괜찮으시면 이제 빼드릴게요. 괜찮을 거라 믿으면서도 내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좀 편하시죠? 네. 선아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그녀가 편안해야 나도 편하다. 아내를 닮은 딸을 갖고 싶다. 선아를 닮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 아이가 내게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황홀할까? 발전. 여전히 예뻐. 하지만 아내가 힘들다면 나는 그 무엇도 욕심 부릴 생각이 없다. 고생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아 진짜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고생시켜 가면서 시험관 아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내가 이제 태어날 아기를 이렇게 앞에 두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보다는 아직은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 같은데.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갔다. 예정대로라면 건강한 수정란을 찾아 이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런데 주치 강인수 박사가 쉽게 말문을 열지 못한다.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우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격이 작기 때문에 난소가 많이 커진 상황에서 합병증들이 좀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난소 과자극증후군 때문에 사이즈도 커지고 그것 때문에 배도 아프고요. 거기서 복수가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체격이 작은 데다가 이대로 좀 진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통결시켜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3개월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쪽도 이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막 움직여서 조금 까다로웠죠. 이대로 선아에게 수정란 이식은 불가능. 난소가 원래 크기로 가라앉을 때까지는 다시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퇴근을 하는 내 발걸음도 무겁다. 아내만큼이나 많은 기대를 했던 나 정말 서운하다.
하지만 그런저런 생각들은 집에 들어서기 전 모두 떨쳐버린다. 온종일 누워 있었을 아내, 애칭으로 다정하게 불러본다. 자기야, 공공아, 자? 왔어? 그것 때문에 그래? 귀염둥이 꼼지도 오늘은 도움이 되지 못했나 보다. 뽕뽕 아빠 왔다. 뽕뽕 아빠 왔다. 아이고. 이모 갔다. 자긴 속상하지도 않아? 어? 속상하지도 않아? 속상하다. 아유, 속상해서 하지만 뭐 하겠어. 시험관 아기의 성공률은 30% 정도. 우리는 이제 첫 실패를 했을 뿐이다. 남자들이? 분명히 내가 약간 아기를 가질 몸이 아닌가 봐. 아직 시도도 안 했어요, 뭐. 난 벌써부터 꺼내기만 한 거야. 아직 집어넣지도 않았어. 그런 거 가지고. 착상시켜도 유산될 것 같아. 말이 시가 된다.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 나 진짜 그런 말은 용서할 수 없어. 어? 알았지? 그런 말 안 할 거지? 정말 그렇게 슬퍼? 나만 봐도 웃겨? 아이고. 왜 희봉이 있잖아, 이렇게. 희봉이만 봐도 웃기면 되지, 뭐, 이렇게. 자기가 오니까 살 것 같아. 진짜? 진짜? 그럼 한번 안아줘. 이어지는 나의 아이. 굳히기 작전.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엄마감이 진짜 웃기다. 엄마 곰. 어느 노래 가사처럼 나는 그녀의 연예인,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할 준비가 돼 있다.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진짜 이건 아니다. 잘했지. 잘했잖아. 고마네. 잘했어요, 꽁지. 잘했어. 아우, 땀난다, 여보. 4월이 왔다.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한 달을 기다린 끝에 시험관악의 시술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지난번 선아와 나는 수정란 9개를 냉동 보관했었다. 그 수정란들을 해동해서 다시 도전하는 것. 다만 냉동과 해동을 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되기도 한다. 수정란들은 2, 3일간 배양해서 상태를 확인한다. 지금 9개 해동했고요. 그 중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는 4세포기로 정상 발달 보이고 있고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개의 수정란 전부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세포 분열이 계속되면서 이제 8개의 세포가 된 수정란, 각각에서 세포를 하나씩 떼어내어 검사를 하는데 결과에 따라 골 형성 부전증 돌연 변이가 없는 수정란만을 골라 이식을 하게 될 것이다. 과연 8개 중에서 돌연 변이가 없는 수정란은 몇 개나 될까? 4월 6일 검사 결과를 알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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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정란이 이제 얼려질 때 손상을 받을 수가 있죠. 요즘 이제 수정란을 이제 냉동하고 해동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그래서 숫자가 건강한 수정란이 없다면 또다시 원점. 몇 개가? 비교적 숫자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 전에 아니, 저희는 없을까봐. 일단 9개를 다 녹여. 아내가 모처럼 활짝 웃는다. 지난 한 달 내내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그 정상은 고령성 부전증. 일단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생존한 게 얼렸다가 생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부 생금까지도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그러면 생각... 9개 중에서 5개가 정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식이 가능한 게 네. 5개가 됐고요. 그중에서 정상인 이제 5개 수정란 중 2개를 이식하기로 했다. 너무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많이 넣었을 때 애기가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애기가 셋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화를 가급적 피하는 게 좋죠. 곧바로 수정란 이식이 진행됐다. 살이 너무 아파. 살이. 괜찮아요? 많이 아픈데 괜찮아요. 수정란 이식은 마취 없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2개의 수정란이 플라스틱 관을 통해 선아의 자궁 내로 삽입되고 시술은 성공적이었다. 네, 잘 됐어요. 이제 일주일 안에 수정란들이 착상되면 임신. 엄마 고생했어. 고생했어. 선생님이 그때 저 난자 채취할 때는 힘들었는데 오늘은 잘 되셨대. 순조롭게. 고생했어. 나한테 잘해. 알았어. 이 사람 뭐 시술을 해도 이렇게 이뻐? 고생했어. 벌써 임신한 것 같은데? 무릎이야. 이렇게 임신을 이렇게. 그날 나는 선아를 집까지 안고 갔다. 나중에 아가 힘든 줄도 몰랐다. 이렇게 못 들겠네? 배나고요? 예쁘고 대견하고 고맙고 소중하고 법칙입니다. 꼼지네 집. 사모님 해드리 집. 우리 애기 여기 들어있어? 우리 애기 여기 들어있어? 그런가 봐. 벌써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 배가? 이거는 끙아배. 착상이 되기 전까지 임신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아기를 가진 거나 다름없다. 태명을 짓자. 변 대명을 사또. 사 사또야. 사또는 좀 총명. 건강한 걸로 지어보자. 건강한 거. 거. 튼튼이. 그래 건강한 걸로 하면 튼튼이가 낫다. 튼튼이. 튼튼이. 튼튼이야? 어. 튼튼아 이렇게 해봐. 우리 튼튼이 여기 있잖아. 가만 있어. 잠깐 있어봐. 내가 너무 서둘러 호들갑스러운 걸까? 그게. 하지만 이 안에 튼튼이가 있다고 믿다 보면 정말로 아기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튼튼이 뭐하냐? 튼튼아 뭐해? 오늘 착상했거든. 자기 몸 잘 아끼고 그다음에 마음가짐 잘 하고 긍정적으로 항상 이튿날 나는 본격적으로 튼튼이 아빠 노릇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 찾아간 곳은 수산시장. 인터넷을 뒤진 결과 착상에 좋은 최고의 음식을 알아낸 것인데 아니, 전복 얼마씩이에요? 어서오세요. 어떤 걸로 필요하신가요? 전복. 전복에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그 뭐 임산부 착상에 좋다 그래서 얘네들이 네.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산모들한테. 그래요? 예. 얘가 이렇게 탁 굴러 자연산 전복 2마리에 4만 원. 좋잖아요. 그만큼. 착상 때까지 가능하면 부엌 일도 내가 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좋은 걸 먹고 안정을 취하면 선아에게도 아기에게도 좋을 노릇. 전복은 살짝 데쳐 초회로 준비한다. 왜? 좋아? 행복하지? 여자라서 행복가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전복 초회 완성. 어머? 희봉표 맛있는 전복회. 선아가 일단은 먹어보는데 왜? 사실 아내는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맛있지? 쫄깃쫄깃해. 부드러우면서.
제발 붙어라. 안 붙으면 혼난다. 튼튼아, 엄마가 널 위해서 전복을 먹고 있어. 절대 엄마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튼튼아. 전복에 영양가를 듬뿍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엄마한테 꼭 붙어 있어.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어디 뭐 친구들이 밖에 나가자 그러면 가지 말고, 어? 꼭 붙어 있어야 돼. 꼭 붙어 있다. 그럼. 내가 준비한 건 전복만이 아니다. 어떤 거? 팩에 들어있는 거? 꽉에 들어있는 거? 두유 역시 착상에 좋다고 한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맛있지? 선아도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십자수로 아기 용품을 만드는 아내 역시 어느새 튼튼히 엄마.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리내어 태교 동화를 읽곤 했다. 튼튼아,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래. 세상에는 작아서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도 많거든. 엄마가 목소리로 그 이야기 들려줄게. 튼튼아, 생명처럼 소중한 건 어때? 그리고 그녀는 평화롭고 행복했다. 왜 진작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그녀는 일을 후회도 기다리는 했다. 사람이 되었으면 튼튼이도. 마트라든지 길에 걸어가다 보면 아이들이 저를 너무나 신기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다리 없는 아줌마다, 얼굴은 어른인데 애기, 몸은 다리는 애기야, 그 상상하지 못한 아기들만의 그런 상상력으로 막 얘기를 해요. 아이가 나중에 엄마를 창피하면 어떡하나. 아이가 엄마를 피하고 엄마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오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내 위치를 더 솔직히 방송인으로서 입지를 더 다져놓으면 조금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같고 엄마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런 욕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은 초라해 보인다고 좀처럼 울지 않던 선아였다. 그녀는 이제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착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윤선아인데요. 아내와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던 길이었다. 오늘 그런데 피가 좀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나요? 철철 나는 건 아니고 그냥 휴지에 묻어놨고 좀 축축한, 팬티가 좀 축축한 정도. 꼭 이때쯤 돼서 이제 출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착상 출혈도 있어요. 근데 착상 출혈이 이렇게 일찍도 나오나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 검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진세보다도. 그렇게 난다 그래서 힘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줄 알았다. 예, 안녕히 계세요. 뭘 하셔? 착상일 경우에도 그렇게 비칠 수도 있고, 그리고 유산돼서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피 검사는 받아야 된다고. 아닐 것이다. 선아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아닐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 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서 검사 받아보면 알겠지.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선아도 나도 거의 잠을 청하지 못했다. 아침이 되도록 간간히 출혈이 이어졌다. 그래도 하혈을 했다는 거는 있긴 있었나 봐.
울지 마. 벌써부터 이렇게. 이 모든 게 괜한 걱정이 됐으면 희망을 갖고 병원으로 향한다. 잘 지내셨어요? 네. 왜 이렇게 얼굴이 어지러워? 제가 여기서 보면 출혈된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정말 임신되시는 분이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생리했다고 막 실망하시고 검사도 막 안 하러 오세요. 묻어 나오는 정도로 내지는 선홍색 출혈은 정말 착상 출혈일 확률이 높아요. 나 오늘 4시간이 4년 같을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이거. 저도 너무너무 기다리고 괜히 미리부터 걱정을 했나 보다. 일단 한시름 놓는다. 옆에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같이 또 뭐 생리가 확실해 또 막 그러면서 또 같이 막 그 우울 모드로 또 막 임신 여부를 가장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혈액 검사. 이제 4시간 후면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내내 병원 안을 지켰다. 초조한 마음에 병원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참 더디 같다.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깨. 허리도 네, 허리랑. 생리통하고 거의 유사한 통증이 왔다고 해서 네. 네,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잘 그렇게 큰 드디어 선아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임신 시 분비되는 호르몬 수치가 5 이상은 나와야 착상 성공. 아깝게도 임신이 안 됐네요 이번에. 임신이 안 됐어요. 수치가 낮게 나왔으니까 이건 임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난 며칠 나와 아내는 정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 것만 같았다. 다시 갈 수 있는데 뭐 좀 쉬었다 하시죠. 뭐 본인들이 마음도 좀 정리하고. 네,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 죄송해요. 뭐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없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또 있으니까. 돌아서는 우리를 한수경 간호사가 불렀다. 지난 5개월간 우리의 노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봐온 사람. 안 괜찮으시죠? 왜 괜찮은 척 하세요? 내가 임신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이럴 때는 차라리 펑펑 울기라도 하지 참고 있는 그녀가 더 가슴 아프다. 너무 막 힘들고 막 초조하셨을 텐데. 제가 아까 아침에 출근해서 그 되시든 안 되시든 꼭 드리고 싶어서 신발이랑 모자거든요. 빨리 신기실 날을 기대하면서 병원에 꼭 오시라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신 안 됐다는 말은 그동안 고마움도 다 있고 그냥 나가버렸는데 고맙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엘리베이터만 찾았는데 당연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얘기를 하지 나이가 아닌가. 아니 무슨 죄송해요. 아니에요. 생각이 나요.
주는 거야. 한 번 터져버린 선아의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는다. 선아에게 아기는 이토록 간절했던 거다. 첫 번째 주시면 기함이 덜하니까 조금 더 받아가 주시고. 잘 계실 거예요? 언제쯤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우리는 다음 진료 약속을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 한 달이 흘렀다. 상쾌하지? 나중에 애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서워서. 그지? 교육을 받아야지. 강아지는 선아는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간다. 목욕 요즘은 진짜 자기가 꼼지 엄마 노릇에 더욱 정성을 쏟고 있다. 내가 미러 언니네 갔을 때 아내는 한동안 많이 힘들었다. 들었는데 나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그치. 흠지야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해. 아이 흠지 아이 시원해. 왜 생쥐가 됐어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만은 아니다. 비록 임신이 되지는 않았지만 선아와 나는 우리에게 아기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게 됐다. 한수경 간호사가 마지막 날 주었던 선물, 하루빨리 저 모자와 신발을 신길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다시 할 생각하니까 막막하죠. 근데 몸도 많이 아팠고 또 정신적으로 그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또 시작하려니까 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생각도 미래 생각을 하면요 어디서 용기가 나오는지 10번 20번도 두렵지 않아요. 꼭 엄마가 되고 싶어요. 신이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는 고통을 준 것은 고통을 통해 얻은 사랑이 더 뜨겁고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올 거야. 아기가 한 번에 우리에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제 조바심 내지 않는다. 그녀가 더 예쁘게 자신을 지켜왔듯이, 내가 선아를 사랑하듯이 이제 우리는 아기를 위해 더 오래 기다릴 준비가 됐다. 그래도 아가야, 어서 오렴. 엄마 아빠가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단다.